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오태민이라는 사람이 기업용 블록체인을 만들기 위해서 이 모비코인이라는 화폐를 만들었다고 설명드렸어요. 그러면 제가 이걸 설명해야죠. 왜 블록체인 시스템에 꼭 화폐가 필요한지를 제가 오늘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블록체인에 대해서 블록체인을 뭐 하는 기술이냐 이런 관점을 하나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요 영상 올리기에 앞서 하나 짧은 영상을 올렸습니다. 바로 비트코인 GA 족보 채널의 초기 영상인 화폐는 장부다 라는 영상을 제가 잘라서 오늘 영상의 맥락에 맞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영상을 보고 오시면 농업혁명 이후에 가상자산이라는 것을 발명했는데 그것의 소유권을 기록한 장부이자 메타버스를 우리가 발명해낸 거죠, 인류가. 그런데 그것을 이제 블록체인 위에 올리려는 시도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작가님이. 그래서 작가님이 블록체인을 바라보는 관점은 이겁니다. 이거는 인류의 가상자산을 기록하기 위한 가장 좋은 탈중앙화된 데이터베이스다. 이런 비슷한 관점을 가진 책이 하나 있어서 일단 제가 가져왔습니다. 제가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을 공부하면서 읽은 책 중에 가장 통찰력 있고 깔끔하게 정리한 책 중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 이 책의 관점도 섞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차웅이라는 기재부 관료께서 쓰신 책이고요. 이 책은 블록체인을 이런 관점으로 봅니다. 블록체인이라는 게 일단 정보 처리 기술인데, 그리고 이 정보가 신뢰성 있고 안정성 있는 좋은 디지털 정보 기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활용하면 기존의 우리가 유튜브, 페이스북 같은 중앙화되고 독점적인 플랫폼이 아니라 그 이윤을 공유할 수 있고 새로운 차원의 탈중앙화된 디지털 플랫폼을 만드는데 굉장히 좋은 기술로 쓰일 수 있다. 그리고 그 난관이 있는데 그거를 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세 가지로, 첫 번째, 지금 그냥 코인이 막 코인판이 난리 치는 것처럼 그냥 단순히 코인 샀다 팔았다 아니면은 디파이에서 일드 파밍 하면서 그냥 돈놀이 하는 그런 거 말고 진짜 실물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화폐가 좀 좋아야 된다. 근데 이거는 좀 일단 넘어갈게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분은 국가 관료이기 때문에 늘 국가 규제를 염두에 두시죠. 그래서 이걸로부터 좀 살아남아야 된다. 이런 제언을 해요. 근데 이 책이 참 좋은데 이 화폐에 대해서는 참 관점이 지금 비트코이너로서 볼 때 수준이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읽어보시면 아는데 이분은 국가 관료로서 그러니까 이해는 합니다. 국가 종교의 사제로서 그 비트코인이라는 국가가 만들지 않은 화폐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도 없고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니까 이번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분도 블록체인은 굉장히 좋은 기술이다. 플랫폼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래서 작가님이랑 비슷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이 어떤 가상자산을 블록체인 위에 기록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것은 굉장히 좋은 디지털 플랫폼이 된다. 왜냐하면 국경이 없고 사람들이 개인의 신원을 인증하지 않으면서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메타버스 장부로서 쓰일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제가 처음으로 돌아갈게요. 그래서 코인이 왜 필요하냐, 블록체인에. 이런 논쟁이 있었어요. 2018년 초에 있었습니다, 이 토론은. 그리고 요 토론에서도 그렇고 제가 고민하면서도 진짜 블록체인이 꼭 코인이 필요해?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코인이 필요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 블록체인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퍼블릭 블록체인은 모든 코드가 공개되어 있고 모든 노드가 그것을 검증할 수 있으며 아무나 채굴에 참여할 수 있는 거를 퍼블릭 블록체인이라고 합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대표적인 예고요.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이제 뭐 기업 컨소시엄 블록체인 같이 검증된 노드들, 검증된 기업들이 자기들만 노드를 운영하고 제한된 접근을 하는 거죠. CBDC를 블록체인으로 구현한다 하더라도 프라이빗 블록체인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어쨌든 두 개가 다릅니다.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코인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그 장부를 관리할 노드들이 정해진 기업이거나 그 참여자가 되겠죠. 자격을 가진. 근데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하려면 무조건 코인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노드가 돌아가고 채굴이 된다는 것은 거기에 자신의 컴퓨팅 자원을 소모한다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왜 할까요? 이 퍼블릭 블록체인이 너무 좋아서, 아니면 인류에 기여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했을 때 코인을 보상으로 받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코인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코인을 그냥 시장에 내다 팔면 나의 전기값을 채굴하는데 소모된 그래픽카드 값을 메꾸고도 남는 돈이 있기 때문에 채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고려하지 말자고요.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올려야 진짜 탈중앙화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리고 자동으로 돌아가려면 그 코인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코인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이 프로젝트의 핵심이에요.
일단은 이 모빅 프로젝트 답변이라는 건 이 이채용 씨가 디지털 플랫폼으로서의 블록체인이 과연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 막 이런 사실상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이 부분은 의문이다. 그런데 그 의문에 대해서 모빅이 답변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모빅은 일단 화폐를 만들어요. 예. 그냥 사람들이 일단 왜냐면 그 제가 증거인 게 우리가 모두가 기억하고 있지만 관악산에 올라올 때까지만 해도 이게 기업용 블록체인으로 쓸 거라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냥 작가님이 뭐 비트코인을 하드포크 했긴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뭐 기업용 블록체인이 쓰일 거고 이런 비전을 제시한 적이 없어요. 그냥 혹시 화폐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망상을 가지고 관악산에 올라왔기 때문에 1번이 맞습니다. 일단 화폐를 만드는 거예요. 어떤 기업용 블록체인이 쓸 거고 이런 비전을 굳이 제시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느끼고 그것을 얻기 위해 자신의 노력을 투입할 만한 화폐를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블록체인이 돌아가는 거죠. 블록체인 시스템이. 그러면 그걸 등기소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등기소는 화폐와 사실 무관한 거예요. 그냥 화폐를 좋아하니까 블록체인이 돌아가고 그 블록체인 위에 이걸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기업들은. 그러면 오태민 작가가 2천만 개를 이거는 이 발행량에 대해서는 추후에 더 정확히 영상을 찍을 건데 대략 2천만 개 중에 1,400만 개를 작가님이 소유를 하고 있죠. 나머지 600만 개만 유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1,400만 개 중에서 상당량을 뭐 예를 들면 300만 개, 500만 개를 이 등기소를 우리가 다 탈중앙시켜놨고 분산시켜놨어. 이걸 활용만 하면 돼. 이걸 등기소로 활용할 기업들에게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블록체인 플랫폼을 만들고 싶은 기업 입장에서는 이걸 안 쓸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알아서 오테버스에서 일단 노드를 다 분산시켜놨고 거기에 이 화폐가 일단 시장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동으로 돌아가는 블록체인 시스템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밥상까지 다 차려놓은 겁니다. 숟가락만 들면 돼요. 거기에 뭐 레이어 2를 올리든 아니면 이거 자체로 뭐 그 위에서 NFT를 발행하든 그거는 뭐 기업이 알아서 하면 됩니다.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 공짜로 코인을 받으니까. 그러면 상상을 해볼게요. 만약에 삼성이 애플이 여기에 활용을 한다. 이 탈중앙화되고 자신이 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미 밥상이 차려졌는데 이 블록체인을 오케이 우리가 활용할게 하면 코인 가치가 안 찔까요? 뭔가 우리가 인과관계는 찾을 수 없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그냥 그 화폐의 가치가 상승합니다. 왜냐하면 유명해지고 일단 매력이 있는 거죠. 그냥 이재용 코인 아니면 팀쿡 코인이 되는 겁니다.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이 블록체인을 활용한다는 것만으로도 이 코인이 가격이 올라가고 그럼 내가 받은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네? 안 쓸 이유가 없고 그 자원을 이 등기소 발전에 이 블록체인 시스템의 가치 상승에 또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이게 모빅 프로젝트의 핵심이고 블록체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코인을 만든 이유예요. 그리고 그 시작은 그냥 화폐를 만드는 거였다. 너무 단순하죠? 사실 진짜 심플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어야 될 건 다시 1번으로 돌아가야죠. 그게 가능해? 라는 거예요. 그냥 너네가 사고 팔고 폰지 하는 거 아니야? 누군가가 더 비싼 값에 사줄 때까지 기대하고 그게 무슨 화폐야? 라는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영상부터는 이 화폐에 대해서 화폐에 대한 관점 그리고 과연 개인이 화폐를 만들 수 있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